レイナ。오니가시마 전쟁 이후 최종장에 접어든 루피의 이야기는 마침내 이번 에그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권력 오르성이 하계로 강림했고, 이어 오하라의 연구를 이어가던 베가펑크는 과거의 진실에 접근하게 되며 전세계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영상을 송출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충격적인 사건이 잇따라 전개되며 이제는 원피스가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영상은 베가펑크를 통해 최초로 공개된 선대 리카 조이부의 능력과 마더 플레임의 정체, 그리고 해군과 해적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을 알 수 있는 원피스 1114화 풀버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 에그헤드 베가펑크는 이제 곧 세계가 바다에 가라앉을 거라는 놀라운 사실을 전하자 마린포드에 있는 해병들과 소장 히나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나아가 해군 원수 아카이누도 지금의 전황을 보고받고 있었는지 이내 심각한 표정을 짓게 되며 베가펑크의 영상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 시각 위대한 항로의 해적들은 베가펑크의 말을 듣게 되자 그럴 리가 있겠냐며 영상의 내용을 비웃게 되고, 이어 워터세븐에선 마을을 걱정하고 있는 파울리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나아가 세계 제1의 대감옥 임페다운에서도 베가펑크의 영상이 송출되고 있었고, 이어 부서장 마젤란과 실무의 도플라밍고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죄수 도플라밍고는 해수면이 5m 이상 상승하게 된다면 전 세계의 대도시가 소멸할 수 있다는 발언과 함께 웃음을 짓게 되었고, 그 시각 어인섬에선 시라오씨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묻게 되자 넵튠은 지금 당장 믿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게 됩니다. 곧이어 방송을 듣게 된 전 세계의 사람들은 베가펑크의 말을 믿을 수 없었는지 바다에 가라앉을 거라는 사실을 대부분 부정하고 있었고, 한편 오르성들은 세계를 흔들 수 있는 베가펑크의 폭로를 저지하기 위해 섬에 있는 생명체의 흔적을 전부 파괴하기로 결정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베가펑크의 영상은 계속 송출되고 있었고, 이어 베가펑크는 결론을 이야기한 다음 그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 가지 예언을 설명하려 합니다. 이처럼 베가펑크는 만약 이 예언이 틀린다면 앞으로 나의 발언은 무시해도 좋다는 말과 함께 몇 시간 전 일어난 지진과 해수면이 1m 상승한 사실을 예측했고, 이어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 시각 빅맘의 적단의 스무디와 몽도르의 모습이 비춰지고, 이어 스무디는 베가펑크가 이미 죽었을 거라는 반응과 함께 오늘 일어난 지진의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반면 베가펑크의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장소에선 섬을 빠져나가기 위해 지붕 위로 피신하거나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긴박한 모습이 공개됩니다. 그 시각 해군의 영웅 거프와 결전을 벌인 전 해군대장 아오키즈의 모습이 전개되고, 이어 하치노스에 있던 쿠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붕대를 감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해군과 해적 그리고 세계의 사람들이 베가펑크의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한편 놀라운 진실이 차례로 공개되고 있는 에그에 대해선 오르성 세턴과 밀짚모자의 땅의 전투가 펼쳐지고 있었고, 이어 초파가 가드 포인트로 세턴으로부터 로빈을 지켜내자 이내 나미는 제우스에게 번개 공격을 지시했고, 그리고 릴리스는 총을 이용해 오르성과 대치하게 됩니다. 이처럼 모두가 로빈을 지키기 위해 오르성과 결전을 벌이던 가운데 이내 로빈 또한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전투에 참전하게 되고, 한편 세턴은 불사의 능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오르성들에게 모든 정보벌레를 빠르게 파괴해야 한다며 밀짚모자의 땅의 공격을 무시한 채 마더 플레임이 있는 연구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형으로 돌아온 세턴이 연구소로 들어가게 되자 마더플레임의 모습은 거대한 수조 안에 불타고 있는 작은 화염이었는데요. 이처럼 고대병기급 파괴력을 연상시키는 마더플레임 연구소에 당도한 세턴은 이내 자신이 든 지팡이로 전보벌레를 하나씩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세턴이 연구소에 당도해 전보벌레를 제거하고 있긴 했지만 베가펑크의 영상은 여전히 송출되고 있었고, 이어 베가펑크는 자신의 첫 번째 죄를 상세히 알려주는데요. 먼저 베가펑크는 전 세계에 영구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태양에 나아갔다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로스의 이야기를 빗대어 설명하게 되고, 그 시각 완벽히 부활한 철의 거인이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었지만 이내 군함의 포격을 직격으로 막게 됩니다. 한편 사왕 루피는 도리와 브로기가 건네준 음식을 먹게 되며 다시 한번 기어 피퍼스를 발동할 수 있게 되었고, 이어 오르성을 피해 달아나기 시작하자 곧이어 베가펑크는 공백의 팽현을 처음으로 언급하는데요. 이처럼 베가펑크는 모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연구를 금지시켰던 공백의 백년을 언급했고, 그 시각 마리조아에선 베가펑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모와 천룡인들의 모습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렇게 천룡인들은 과거의 진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베가펑크의 입을 다물게 해야 한다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 시각 베가펑크의 방송을 듣고 있는 거인족 사우루와 오렌지 마을 그리고 아마존 릴리의 전사들의 모습이 차례로 전개됩니다. 이어 베가펑크는 위대한 연구팀이 남긴 책과 고대의 문헌 그리고 포네그리프 등 정부가 금지시킨 연구를 이어갔다며 자신의 두 번째 죄를 설명하게 되고, 이어 역사란 이야기라는 말과 함께 지금도 후회가 없다는 말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시각 프론티어돔을 통과한 에디스는 심한 부상을 입게 되었지만 결국 써니호가 바다로 탈출할 수 있는 구름의 길을 목숨을 바쳐 조정할 수 있게 되었고, 한편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우습은 탈출할 수 있다는 소식에 미소를 짓게 되는데요. 나아가 공백의 100년을 언급한 베가펑크는 지금도 그 100년의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싶다며 100년의 공백을 자신의 상상으로 채우고 싶지 않다는 진심도 들려주게 됩니다. 그 시각 연구층 아래 루피는 니카모드를 통해 다시 한번 오르성 워큐리를 공격하게 되자 이내 베가펑크의 모습이 비춰지며 900년 전 어떤 왕국에서 태어난 존재를 설명하는데요. 그렇게 과거 900년 전 고도의 문명을 가진 어떤 왕국에서 한 사나이가 태어났고, 이어 그 사나이는 에바프에 내려오는 전설의 신 바로 태양신 니카처럼 싸울 수 있는 육체를 지녔다고 말하자 그 순간 오르성을 공격하는 루피의 모습으로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한편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니카모드를 이용해 워큐리를 공격했지만 여전히 오르성은 루피의 공격에 데미지를 받지 않았고, 이어 베가펑크는 900년 전에 태어난 사나이가 바로 역사상 바다로 나간 최초의 해적이자 그 이름은 조이보이라는 말과 함께 이번 충격의 원피스 1114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를 통해 드디어 세계는 바다에 가라앉을 거라는 충격적인 말과 함께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해수면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공개되었는데요. 나아가 도플라밍고의 말처럼 해수면이 5m 정도만 상승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도시는 전멸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마더플레임을 4번 정도 더 사용할 시 세계가 정말 바다에 가라앉는 대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샹크스가 정부로부터 탈취한 열매는 고무고무 열매가 아닌 환수종 열매, 즉 니카였기 때문에 만약 샹크스가 로저를 통해 열매의 능력과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바로 베가펑크처럼 조이보의 존재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나아가 현재 최초로 밝혀진 조이보이의 정체는 바로 900년 전에 태어난 사나이였고, 이어 조이보이는 엘바프에 내려오는 전설의 신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선보였다 말했기 때문에 바로 루피가 선대 조이보이와 함께 태양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현재의 니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거인족의 싸움의 신은 어쩌면 태양신 니카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과연 오르성은 영상 정보벌레를 발견해 더 이상의 폭로를 막을 수 있을지,
그리고 철의 거인을 통해 밀짚모자 할당이 탈출하게 되며 드디어 흰수염이 언급한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게 될지는 다음 원피스 1115화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